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유한양행 영상 찍어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꼬리 부분에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분봉으로 좀 확인해 볼 건데, 자, 3분봉을 봤을 때 거래 1분봉 봅시다. 자,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이 어딘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거래가 탕탕탕 올라온 데가 이런 데잖아요. 여기 거리가 딱 올라왔죠. 그죠? 여기까지 봅시다. 거리가 올라온데 요렇게잖아요. 그럼 이 봉들이 겹쳐지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된단 말이야. 요런 구간. 그럼 요렇게만 보면 되겠다. 봉들이 겹쳐있는 구간. 현 구간에서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걸 이제 우리가 매물대로 분석을 할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곳에서 겹쳐있는 매물대. 그럼 이 위에 세 줄을 보았을 때 지금 딱 뭐예요? 아, 매물대 딱 걸렸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뒤에를 보고 그은 게 아니라 앞에만 보고 거래량이 겹쳤던 구간들을 그어놨잖아요. 보이죠? 거래량 겹쳤던 부분들만 이렇게 그어놨는데 뭐가 생겨요? 저항선이 생기죠.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다가 뭐가 맞은 거예요? 이 14만 1,700원 구간에 뭐가 맞은 거다? 저항이 맞은 거죠. 왜?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이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색깔만 바꿔볼까요? 여기 부분 잘 보이게 분홍색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생겼어요? 지지와 저항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보이시죠? 지지와 저항이 생겼다. 그럼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땐 유한양행은 어떤 흐름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걸 돌파해 주면 여기가 지지가 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단기적인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다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결과적으로 뚫어내 줘야지 지지가 된다. 근데 장 막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막판에 어때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동시호가 때 27만 주. 거래대금 따지면 얼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00억의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그죠? 동시호가 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잘 봐봐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그죠? 근데 이상하게 8월이 끝났는데 8월 말일자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어요. 이거 뭐요? 리밸런싱 되는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다. 리밸런싱 물량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패시브 자금이 종가 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일단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8월 29일 날짜 이틀 전이죠. 연일 신고가 유한양행 내답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투자자들 불맨소리. 자,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액티브 활동적인 투자 자산 ETF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유한양행에 들어왔던 이러한 400억의 물량, 27만 주의 물량은 액티브 펀드 ETF 자금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종가에 싸그리 산 케이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KOACT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의 유연양행 보유 수량은 지난 1일 561주에서 이날 259주로 절반 넘게 축소됐다. 유한양행 비중 축소는 지난 20일 렉나자 FDA 승인 직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4일 37주를 시작으로 22일 174주, 23일 65주, 이날 26주를 각각 매도하여 보름간 302주를 팔았다. 이 기간 유한양행 대신 리가켄바이오를 비중을 대폭 늘렸다. 자, 이 부분이 주식 수가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여기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게 비율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율입니다. 비율. 주식 수로 보면 안 돼요. 비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ETF는 3개월에 한 번씩 재조정, 리밸런싱을 진행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ETF 리밸런싱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유한양행의 비중을 확대한 ETF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고, 그런 바이오 ETF에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유한양행 수급은 더더욱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운용사들도 정말 저는 바보 같아요. 렉나자 FDA 승인에 맞춰 유한양행 매도를 나선 건 전형적인 세론 현상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호재나 호실적 등의 이벤트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정 종류에 맞춰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하락이 나타난다. 바보죠, 바보. 왜? 시장 규모가 6.5조짜리 로열티만 해도 밸류에이션 50배 적용하면 20조가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인데 이거를 세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사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잘하는 건요. 주식을 잘하는 거 머리가 똑똑해서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도요. 의사가 주식 잘하나요? 서울대 교수가 주식을 잘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자 주식을 잘해요? 아니요. 심리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녹아있는 거를 잘 해석하는 사람 주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 차트 분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심리를 읽어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한 저항선에서 작용되는 이러한 심리들, 매도 심리들, 차트로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본론 넘어와서 자, 바이오 ETF에서 그죠? 유한양행의 비중을 늘렸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할게요. 바이오 ETF A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ETF를 100만 원 사잖아요. 그럼 ETF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 20%, 삼바 30%, 뭐 예를 들어서 뭐 AUL 바이오 10% 이런 식으로 비중들이 있는데 여기에 유한양행이 들어가면서 비중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ETF에 유한양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바이오 ETF를 내가 100주 사면 어떻게 유한양행을 20만 원 사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이제 ETF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럼 바이오 ETF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살수록 이거를 액티브 자금, 리밸런스 ETF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장세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유한양행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금들이 더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14만 1,000원에서 이제 14만 5,500원 이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그어놓은 자리 이 자리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게 당연히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뭘 봐야 되냐면은 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일선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5일선 자, 이 5일선이 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뭐예요? 힘을 나타내는 지표, 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힘이 꺾이는 부분이 뭐예요? 5일선이 꺾이는 부분입니다. 파워.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파워가 어떻게 5일선이다. 파워가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보셔야 돼요. 예컨대 옛날에 이제 2,000원이 많이 올라갔을 때 금양도 보면은 여기서 5일선 파워를 보여주죠. 장대 양봉을 세웠어요. 장대 양봉을 세우고 어떻게 돼요? 장대 양봉을 또 세운다. 또 세워요. 근데 여기서 눌리는 것 같잖아. 기준봉까지 이탈하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5일선을 지켜주니까 파워가 살아있는 거예요. 파워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한 번 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5일선 부분이 깨졌잖아요. 그죠? 힘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내가 달리다가 힘들어서 쉬었어. 쉬면은 다시 뛸 때 쉬워요, 어려워요. 뭐든지 하다가 잠깐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야. 그게 5일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도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했지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서 주가가 무너졌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힘의 균형이 있는 5일선 자리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급등하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5일선 구간이 깨졌을 때 잠시 힘이 딸리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오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죠? 자, 영상이 지금 내용이 이해하기 쉽거나 내용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나서 이 꼬리 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죠. 왜? 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많은 사람 물려 있을 거예요. 다음날 이 구간의 물량을 싹 다 잡아줬네. 근데 거래를 죽이고 잡아줬다. 그러니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셌다라는 거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거래가 더 줄었어요. 매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매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 구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뭐 하고 있어요? 거래가 없이 이 구간 물량을 잡아주러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유한양행 한 번 더 치겠는데? 5일선 지켜주고 있고 5일선만 잘 체크하면 한 번 더 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뭐가 들어요? 단타 물량도 들어오면서 수급이 한 번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한양행의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사실상 지금 주가가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3배 4배 5배 6배 7배까지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요?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의 내재 가치는 지금부터 2배는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들고 가세요. 이 구간 터치할 때까지 들고 가세요 라고 하지 않는 건요,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2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선 최대한 빨리 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가를 잡아 놓은 후에 뭐 해야 되냐면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를 하고 눌렸을 때 비중 확대를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셔야지 수익은 극대화되지, 무조건 요 내재 가치가 무조건 40만 원이다 해서 40만 원을 바라보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가를 40만 원 잡아 놓잖아요. 그 30만 원 되면 못 팔 거 아니야. 왜? 내 목표가 40만 원이니까. 이거 확고하니까 목표가가. 그 금양 에코프로 물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 목표가 300만 원이다. 목표가 50만 원이다. 그러다 못 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 목표가를 도달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유한양행의 수급 패턴이라고 하면 그 내재 가치까지는 못 가겠지만 한 번에 그 근처까지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주식이라는 것은 유한양행은 이미 상승 흐름을 탔고요. 상승 흐름에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간이 여기일지는 알 수 없어요. 현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3분의 2 정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3분의 2 정도. 아니면 절반.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고요. 분할 매도를 하고 눌릴 때 뭐야? 눌릴 때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눌렸을 때 우리가 매도한 가격 밑으로 왔을 때 또 분할 매수하는 거다. 왜?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작전주 아니고서야 유한양아 좋은 회사는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유튜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 영상을 따라하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남의 거를 보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유한양행은 더 갈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더 가는데 변동성이 생길 거다. 위아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다.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어떻게 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유명한 차트 본 사람 있잖아요. 단테님? 그분도 차트 분석 잘하잖아요. 그분 것도 보고 다른 사람들 것도 보고. 자, 봐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유튜버들 중에 완성된 유튜버는 없어요. 뭐 단테님 그분도 100% 완성된 완성형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서 잘하는 것만 배워서 여러분 걸 만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식 유튜브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와 똑같은 영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요. 제 영상을 따라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유한양행 더 간다. 더 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셔야 하는 게 지금 제 영상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간다로 갈 거예요. 그거를 고치셔야 돼요. 정확히 내가 어디서 이 사람들한테 대응을 해줄 건지, 그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을 분명히 인지시켜줄
능력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인지하시고 따라 하시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더 간다라고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10만원 구간부터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기법들,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고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털어내는 이런 흐름들.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텔레그램만 잠깐 보시면요. 자,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모아가야 된다. 왜? 자,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잘 봐봐요. 확대가 안 되네. 잠시만요. 일단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왜 팔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를 좀 보면요. 유한양행이 갭이 뜨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자리가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 다 여기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밑에 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차트는 보는 사람들도 익절 라인을 여기를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깨지면 나 익절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요. 그럼 여기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깨졌을 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익절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또 다음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이 자리. 또 이 자리가 깨졌을 때 뭐가 나와요? 물량이 나오겠죠. 이걸 누가 먹을 수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구간들에 있어서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5분분 가더라도 여기서 보면 밑에서 잘 봐봐요. 자, 이러한 부분을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기관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이러한 구간들을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자, 어때요? 이때 당시에 개인들이 260만 줄 샀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랬죠. 야, 말이 되냐? 네가 지금 얘기한 건 매매 동향만 봐도 말이 안 돼. 개인들이 260만 줄 샀는데 어떻게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한 거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매매 동향만 보고 종목별 투자별 매매 동향만 봐서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을 못해요. 이거에 매몰돼서 개인들이 많이 샀네. 아, 그럼 이거 걔네들 물량 너무 이거 나갔나 보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40% 50%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차명 계좌로 물량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차명 계좌로 물량을 넘겼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네가 보더라도 얘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멀티플 50배를 줬을 때 20조가 넘어가요. 그러한 부분들 봤을 때 이거 더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내가 운영하고 있는 물량을 꼭 지면 좋겠지만 이 기관 외국인들은 뭉치기가 돼요. 서로 다 연락망이 있으니까 정말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뭉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맘먹고 주가를 눌러서 개인들 털어먹는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이 FDA가 승인되고 나서 과연 개인 투자자가 진짜 260만 줄 매수를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올라갔다 빠지는데 빠지는 구간에 매수를 한다 개인은 올라갈 때 사지 빠질 때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이때 차명 계좌로 물량을 다 옮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주가가 일단 급등이 나온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 구간에서 똑같아요. 이 자리랑. 자, 이렇게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차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샀어. 그럼 보통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손절해요 물어보면은 다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그쵸? 깨지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겠죠. 이 물량 누가 받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받는다. 박스권 하단부 받아요. 그 다음 올랐어. 그럼 여기가 딱 여기 내가 여기 매수했어. 그럼 어디서 팔 거예요? 저는 여기 깨지면 팔 거예요. 깨지면 어떻게 돼? 매도해요. 그러면 누가 받아가요? 기관 외국인이 받아가요.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전부 다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데 이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좀 끊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텔레그램방 제가 오픈을 좀 해놓을 거니까 텔레그램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유한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현 구간에 텔레그램방 당연히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제가 나중에 드리는 히든 종목까지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 구간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 자, 6329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텔레그램방에 있다고 해도 이게 채널이기 때문에 1대1 소통은 안 돼요. 1대1 소통은 안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너무 잘 알아요. 자, 유한양행 지금 놓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2배 올랐건 3배 올랐건 중요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 기업의 가치가 20조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도 돼요. 왜? 더 갈 거기 때문에. 근데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2배 올라 3배 올라 상관없다. 왜? 이 기업 가치는 아직도 20조, 즉 2배, 여기서 이 구간 2배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2배가 더 간다고 하다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한번 잡아드릴 거고,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지금 더 사도 되는지, 그쵸? 아니면 신규 진입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로서 궁금한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긁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저와 함께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 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 이제 좀 인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닫을지 몰라요. 언제 닫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 꼭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유한양행 관련된 브리핑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유한양행 올라가고 있을 때 매도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한양행도 여러분들 매도할까봐 병원 갔다가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 급등할 때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자. 매도 타점은 내가 잡아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저는 무조건 간다가 아닙니다. 매도해야 될 자리 매도해야 된다. 사야 될 자리 사야 된다. 정확하게 거짓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유한양행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제가 이러한 기법들, 유한양행 주식에 대한 기법들, 그리고 검색기, 그리고 이러한 히든 종목까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히든에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 검색기 히든 종목 전부 다 공유 드릴 거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유한양행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나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이 기법 검색기 히든이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원 주 대략 400억의 유통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아욱에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내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